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결의와 집행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용과 관계된 일이니 꼼꼼하게 알아둬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의 및 집행을 관리하는 메뉴들을 알아보고 실제 계좌이체나 현물 집행,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결의 및 집행관리 메뉴를 알고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나 현물, 연구비 카드를 집행하는 방법을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네. 결의 집행 관리.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결의나 집행을 해보기 전에 예산 실적 대비표를 보는 방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산 실적 대비표는 어떤 경로로 접근하나요? 네, 예산 실적 대비표는 집행관리 메뉴에서 예산 실적 대비표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줄여서 예실 대비표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 실적 대비표에서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자, 먼저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데요.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등록 일자를 지정합니다. 1개월, 3개월 등 단위 지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산 실적 대비표는 전담기관에서 전송된 예산과 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한 실적, 그리고 잔액을 안내해 줍니다. 결의 등록 기준과 집행 등록 기준 두 가지 예실 대비표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연구비 한도는 결의 등록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결의 등록 및 확인 완료 상태의 건은 이미 한도가 차감되었으니 방치하지 마시고 이체까지 진행하거나 취소 후 다른 건 결의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하단의 집행 방법별 집행 내역 영역에서는 연구비 카드, 계좌이체, 현물 등 집행 방법에 따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결의 집행된 정보를 조회해 볼까요? 결의 집행 정보 역시 집행관리 메뉴의 결의 집행 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과제에서 결의 등록, 집행 등록한 건들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집행건의 언더라인 항목을 클릭하면 한 단계 더 들어가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 등 각각의 집행 방법별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진행 상태가 결의 등록인 건은 수정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이제 결의 집행의 방법 중 계좌이체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행관리 메뉴에서 결의 집행 정보 등록 계좌이체를 선택합니다. 출금 금액 및 입금될 최종 목적지 입금은행, 입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수취인 조회를 선택합니다. 수취인 조회는 이지바로에서 실제 이체가 진행되는 건별 지급 방식에서만 운영합니다. 출금 금액은 건별 지급 방식일 경우 실제 이체되는 사용금액 기준으로 입력하고 일괄 지급 방식은 사용금액과 부가세의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건별 지급 방식에서는 실제 이체되는 금액을 출금 금액과 사용 금액에 입력해야 하는군요. 맞아요. 출금 금액과 입금 계좌 정보 입력 후 결의 집행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먼저 세목을 선택합니다. 등록하는 금액이 세목별 가능 금액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금액과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사용 금액란에 공급가액, 부가세란에 부가세를 입력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아서 전체 금액을 연구비 예산에서 사용하려면 사용 금액란에 합계금액, 부가세란에 0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 상태가 결의 등록으로 바뀝니다. 부가세 환급금만 나누어서 입력하는 걸 보니 사용 금액에 입력한 금액이 연구비 예산에서 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건별 지급 방식에서 실제 이체되는 금액도 사용 금액에 입력하는 금액만 이체됩니다. 이지바로 개요에서 등록 절차를 배웠는데 결의 등록 후에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넣어야 하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결의 등록한 후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인건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의 집행정보 항목 하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건비의 필수 정보인 결의일, 결의 제목, 지급 대상월을 입력하고 과학기술인 번호 우측의 돋보기를 누르면 참여연구원 목록이 뜹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참여연구원을 선택하면 하단의 정보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표시되며 완료됩니다. 인건비 데이터 등록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인건비 결의 정보 내용 중 지급 한도는 인건비 지급 상한 금액이고 입금 전 사용은 연구비 입금 전 선집행한 건 등록할 때 체크하는데 5영업일이 경과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정 부담금 여부는 법정 부담금만 모아서 결의할 때, 퇴직금 여부는 실제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체크하는데 지급 한도를 초과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알아봤으니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연구장비 재료비 결의 정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용도를 선택한 후 선택한 사용 용도별 필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순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세금 계산서 정보를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중앙구매 여부는 결의 금액보다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이 클 경우 체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행 건을 체크하면 모든 데이터를 수기로 등록할 수 있어요. 국세청 세금 계산서 조회를 선택하면 이세로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정보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좋아요. 자, 함께 해봅시다. 먼저 국세청 이세로 연동을 통한 정보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세금 계산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공인인증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인증 후 팝업창에서 세금 계산서를 조회하는데 조회 구분 및 조회일 입력 후 면세 여부, 세금 계산서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발행된 세금 계산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세금 계산서 목록에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이렇게 자동 입력된 정보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단의 상세 정보까지 자동 입력되고 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 정보를 직접 입력해 볼 텐데요.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행 건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미발행 건 체크를 하면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수 있어요. 우선 승인번호, 공급자명, 공급자 사업자 번호까지 입력하고 하단에 상세 정보란을 입력합니다.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입력란에 품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전체 품목의 합계가 세금 계산서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세금 계산서 연동이나 키인을 통하여 연구장비 재료비에 대한 데이터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해야겠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건비와 연구장비 재료비에 대하여 데이터 입력 방법을 알아봤어요. 다음 절차는 무엇이었죠? 결의 등록 후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채웠으니 다음은 결의 확인 번호를 받아야죠. 결의 확인 번호가 나온 확인 완료 건만 이체가 가능하니까요. 잘 알고 있군요.
앞에서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저장하여 결의 집행 정보가 등록으로 변경되면 해당 건을 선택하고 확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변경되는 항목이 있나요? 확인 요청을 클릭하니 결의 확인 번호가 체번되고 진행 상태는 확인 완료로 변경되네요. 맞아요. 이제 지급을 위한 사전 등록을 모두 마친 거예요. 참고로 건별로 증빙을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 정산 증빙 하단의 돋보기를 활용해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 지급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건별 지급 방식은 이지바로가 직접 3자 이체를 진행하는데요. 3자 이체는 펌뱅킹 담당자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우선 진행 상태가 확인 완료인 건을 선택하고 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이체를 위한 팝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자 이체의 마지막 거래인 연구기관 연구비 계좌의 출금 정보와 거래처 계좌의 입금 정보를 확인한 후 펌뱅킹 담당자의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법인 공인인증서 승인이 필요한데요. 승인이 완료되면 진행 상태가 확인 완료해서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일괄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죠.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입력했었던 결의 집행 정보 하단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결의 등록 단계에서 없었던 이체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이체 정보란에 이체 일자, 이체 금액 등 필수 항목들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이체일은 연구기관에서 실제 이체한 날짜이며 등록한 이체일과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등록 작업을 하는 현재 시점을 비교하여 D+5 영업일 여부를 이지바로가 체크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상태는 확인 완료해서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지급한 건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취소 또한 그 절차를 잘 알아두어야겠죠. 결의 집행 정보 목록에서 지급을 취소하려는 집행건을 선택하고 하단의 지급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 취소를 위한 팝업 창으로 이동합니다. 취소 금액을 입력한 후 지급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취소 금액은 전체 취소와 부분 취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력이 가능하고 취소가 완료되면 원건과 취소건이 한 쌍으로 표시되어 보여집니다. 이지바로 시스템에 지급 취소 등록을 마친 후 취소 금액을 연구비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지급 취소가 완료되는데 건별 지급 방식의 경우 환입용 가상 계좌에 취소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과제 종료 후 정산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억하세요. 건별 지급 방식에서 이체 결과를 조회하거나 닫건 이체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관리 메뉴에서 닫건 이체 및 이체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체 처리 결과는 정상, 실패, 대기, 응답 없음의 4가지 상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 대기를 선택하면 이체가 가능한 확인 완료 상태의 건에 대해서만 조회됩니다. 조회된 확인 완료 건 중에서 닫건 이체할 항목을 최대 5건까지 선택하고 닫건 이체 버튼을 클릭하면 닫건 이체가 실행됩니다. 닫건 이체도 펌뱅킹 담당자만 권한이 있으니 기억하세요. 현물, 자, 이제 현물 지급의 경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물의 경우 어떤 순서로 결의 집행하는지 살펴봅시다. 집행관리 메뉴 중에서 결의 집행 정보 등록 현물을 선택하고 사용금액, 사용처 입력 후 집행 방법 현물을 선택합니다. 세목을 선택하여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사용 금액은 가능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 상태가 미등록에서 결의 등록으로 변경되고 계좌 이체와 마찬가지로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결의 집행정보 하단 돋보기를 선택하여 별도의 화면에서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등록한 후에 확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 상태가 결의 등록에서 확인 완료로 변경되고 현물 등록 절차는 종료됩니다. 혹시 현물 입력 시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현물은 이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최종 단계가 확인 완료이고 주로 인건비와 연구장비 재료비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인건비는 반드시 매월 입력해야 합니다. 연구비 카드. 지금부터는 연구비 카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권에 대하여 결의 정보를 등록해 볼까요? 집행관리 메뉴 중 결의 집행정보 등록 연구비 카드를 선택합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면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됩니다. 특정 카드 사용권을 선택하고 세목, 사용금액, 부가세 등 결의 집행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할 금액이 선택한 세목 가능금액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금액과 부가세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부가세 환급건은 사용금액란에 공급가액, 부가세란에 부가세 금액을 입력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을 경우 사용금액의 전체 금액, 부가세의 0을 입력합니다. 계좌이체와 마찬가지로 환급 여부에 따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사용금액만큼만 연구비 예산에서 처리되는 점도 계좌이체와 동일해요. 금액이 입력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심사 상태가 미등록에서 결의 등록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별도 화면에서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등록하고 확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 상태는 다시 결의 등록에서 확인 완료로 변경되고 신용카드 입력 절차는 종료됩니다. 신용카드일 경우 현물과 마찬가지로 확인 완료까지만 입력하면 되는군요. 맞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학습할 결제대금 이체가 이루어지면 상태값이 지급으로 자동 변경되니 기억하세요. 건별 지급 방식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이체해줘야 합니다. 집행관리 메뉴 중 카드 결제대금 이체 및 부가세 등록을 선택합니다. 결제일별 당월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체하려는 결제건을 선택하세요. 이체는 당월 금액만 가능하고 결제일 5에서 7일 이전이면 이지바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대금 이체 버튼을 클릭하면 카드 자동이체 계좌로 이체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카드 결제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어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부가세 조회 후 카드 부가세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환입용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카드사가 청구한 당월 금액과 이지바로에서 건별로 등록한 사용금액 및 부가세의 합이 같은 경우만 부가세 등록이 가능하니 기억하세요. 다음은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에 연구기관에 돈을 입금한 후 카드를 사용하고 결의 등록 후에 건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니 먼저 연구기관 돈으로 입금한 후 카드를 써야 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기관이 돈을 즉각 흡수할 수 있도록 건별로 지급해요. 신용카드는 월 1회 카드 대금을 이체하지만 체크카드는 건별로 이체를 합니다. 집행관리 메뉴 중 결의 집행정보 등록, 연구비 카드 선택, 등록할 카드 사용권을 선택하고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목, 사용금액, 부가세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 상태는 결의 등록으로 변경됩니다. 결의 집행을 위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확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 상태는 확인 완료로 변경됩니다. 신용카드는 확인 완료 단계에서 입력이 종료되지만 체크카드는 건별로 지급까지 진행해야 해요. 지금부터 건별로 지급해 볼까요? 체크카드에서 실제 이체되는 금액은 사용금액과 부가세를 합친 카드 총 사용금액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매월 카드 부가세 환입을 진행하셔야 해요. 방법은 신용카드와 동일합니다. 지급 버튼을 누르면 이체를 위한 팝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금, 입금 계좌 및 입금액을 확인한 후 펀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체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공인인증서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체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는 확인 완료에서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지급 방법의 결의 집행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잘 기억할 수 있나요? 하나씩 정리하면서 비교하면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연구비 지급의 계좌 이체, 연구비 카드, 현물의 각각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정리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계좌 이체의 결의 등록, 이체 처리, 집행 등록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일괄 지급 방식은 수행기관에서 자체 이체 후 5영업일 안에 집행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건별 지급 방식은 이지바로가 직접 이체를 해서 자동으로 집행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는 결의 등록 후 이체를 진행하지만 연구비 카드는 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 결의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는 확인 완료까지 등록하면 이지바로가 지급으로 자동 변경하고 체크카드는 건별로 지급까지 진행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현물은 이체가 없으니 확인 완료까지만 등록을 했었죠. 와, 아주 잘 기억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현물은 결의 등록 및 사용 용도별 데이터를 등록하고 확인 완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집행 방법별로 등록해야 하는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되었죠? 계좌 이체는 지급까지 등록해야 하고 연구비 카드와 현물은 확인 완료까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좋아요. 단, 연구비 카드가 체크카드일 경우 계좌 이체처럼 건별로 지급까지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